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함수의 극한 단원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출문제 이제 4문제 남았죠. 4문제 풀이하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4문제는 거의 다 킬러급, 중킬러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중하시면서 들어야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무조건 문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20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20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무슨 값? 최대값. 어떤 함수값의 최대값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고 어떤 미지수에 대한 범위가 나옴으로써 최대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이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그 값을 구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얘분의 얘가 6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분의 얘가 4로 수렴한다. 그러한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계속 나오잖아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의 개수비가 되겠고 0분의 0꼴은 뭐다? 0분의 0꼴은 저차항의 개수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극한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차항이 중요합니다.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은 n 플러스 1차라는 걸 알지만 분자의 최고차항은 3차인지 혹은 fx가 3차보다 더 커서 3차보다 더 큰 차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n을 기준으로 최고차항이 나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겠다. 만약에 n이 1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n이 1이다. n이 1이라고 하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2가 됩니다. 그럼 분자의 최고차항도 몇이 돼야 되죠? 2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수가 2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fx는 일단은 4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왜? 4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지 4x 세제곱이 없어지면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의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6이어야 되죠. 왜냐면 얘가 1이니까 6이어야지만이 극한값이 6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x제곱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3x제곱이 들어와야지 얘는 없어지고 얘와 3x제곱이 만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극한값이 6이 될 것입니다. 뒷부분은 모르니까 그냥 물결 이렇게 표시해두고 뒤쪽 극한식 봅시다. n이 지금 1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모의 최저차항의 개수가 1이죠. 차수가 1이고 개수도 1입니다. 그러면 분자의 최저차항도 차수가 1이고 개수는 몇이어야 될까요? 개수가 4여야지 극한값이 다 나오니까 여기 4x 하고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fx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f1, 이때 f1의 값은 4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니까 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이제 n이 2일 때 가봅시다. n이 만약에 2면 여기 분모의 최고차가 3차죠. 그럼 분자도 몇 차? 3차 나와야 됩니다. 근데 3차항의 개수가 6이어야지만 극한값이 6 나오니까 fx는 뭐로 시작한다? 10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뒷부분은 몰라요. 그 다음 뒤쪽식 가봅시다. n이 2니까 지금 분모의 최저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분자의 최저차항도 2차여야 되고 개수가 4여야지만 극한값이 4가 나오죠. 그래서 10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 f1 값 구하면 f1은 10 더하기 4 해서 14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n이 3일 때가 아니라 3 이상일 때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n이 3 이상이 되게 되면 얘가 4차 이상이 되죠.
분모가 4차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 3차항과 2차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뒤쪽은 없는 거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3 이상일 때 분모의 최고차항은 n 플러스 1차니까 분자도 n 플러스 1차고 개수가 6이어야지만 극한값이 6 나오니까 6x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얘도 분모의 최저차항이 n차니까 분자의 최저차항도 n차고 개수가 4여야지 되니까 4x의 n제곱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f1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개수의 합이니까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케이스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뉘는데 그때 f1의 최대값은 14가 되겠구나.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제가 기출문제 처음 풀 때부터 두 가지 요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기출문제가 많아요. 얘는 확실하게 행동 강령 잡아놓고 문항을 풀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21번 문항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3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얘도 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도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함수네요. 첫 번째 가번 조건이 g1이 0이래요.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나번 조건 가봅시다. 리미트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이렇게 된대요. n에다가 1, 2, 3, 4를 넣을 수 있으니까 나번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부터 써볼게요. n이 1인 경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은 몇이다? n에다 1 넣으면 0 이렇게 나오죠. n이 2일 때는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 몇이다? 0이다. 이렇게. 그죠? 자, 3일 때 써봅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 몇이다? 3 넣어보면 2 곱하기 1이니까 2다. 이렇게 되죠. 자, 4 대입해봅시다.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 몇이다? 4 넣으면 3, 2,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4개의 극한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극한식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볼 건데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 어디로 가까이 가죠? 0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g1이 0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거 인수의 개수 나옵니다. 0분의 0꼴인데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럼 분모의 x-1이라는 인수의 개수보다 분자의 x-1이라는 인수의 개수가 많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x-1이라는 인수를 최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첫 번째 극한식은 이제 정리됐어요.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대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0이래요. 요것도 x-2라는 인수가 fx가 gx보다 많아야 돼요. 그럼 적어도 일단 x-2라는 인수를 하나를 가져야 되죠. 그럼 fx식 끝납니다. 왜 끝날까요? 3차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고 그럼 조건 하나가 더 나오네요. g2는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g2가 0인 순간 gx도 x-2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고 그럼 fx가 더 많을 수가 없잖아요. 인수의 개수가. 그래서 이러한 조건도 찾을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극한식 가봅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2다라고 하는데 G3은 모르겠는데 F3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fx 추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 결국 얘는 G3분의 F3인데 F3이 여기다 3 넣으면 되니까 4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4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G3이 몇이다?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G3은 2구나.
마지막 네 번째 극한식 가봅시다.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얘도 마찬가지로 f4를 알잖아요. 즉 g4분의 f4인데 여기다 4 넣어보면 9 곱하기 2 하니까 18 이렇게 돼서 g4의 값은 몇이구나?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왜냐면 뒤쪽 식이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로 미지수 2개인데 등식 몇 개다? 2개니까 미지수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g3 넣어봅시다. g3은 2 곱하기 9 더하기 3a 더하기 b니까 그게 2구나. 그럼 얘가 뭐죠? 얘가 1이니까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 하나 챙길 수 있다. 자, 그리고 G4 여기에다가 4를 넣어보면 3 곱하기 16 더하기 4a 더하기 b 요 값이 몇이구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5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끝납니다. 연립해 볼게요. 연립해 보면 얘에서 얘를 빼보면 a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고 b는 어떻게 되죠? b는 마이너스 21에다가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gx 끝났습니다. 결국 x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13 이렇게 나오고 g5의 값 g5는 여기다 5를 넣어보면 4 곱하기 자 여기다 5를 넣어보면 25 빼기 35 더하기 13 이렇게 되니까 38에 여기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4, 3,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항이다. 이게 보세요. 이 네 가지의 극한식에서 우리 인수의 개수 때 배웠던 거 다 썼어요.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모보다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많다. 그죠? 그리고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진다. 인수의 개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로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23학년도 6월 평가원 22번 문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근데 B가 3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좀 특징적으로 잡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면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차함수가 되겠구나. 함수 gx가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뉘어진 함수인데 위쪽 함수가 x 플러스 3의 이차함수 곱한 거 아래쪽 함수가 x 플러스 a의 f의 x 마이너스 b인데 요거 좀 봅시다. f의 x랑 f의 x 마이너스 b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b가 지금 3보다 크니까 요 함수를 오른쪽으로 세 칸보다 조금 더 땡긴, 조금 더인지 몰라요. 어쨌든 세 칸보다 더 크게 오른쪽으로 땡긴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실근도 b만큼 다 커지겠죠. 둘 다. 두 개 나오면 둘 다 b만큼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다항함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계선, 즉 x는 0에서만 연속이면 전체 함수가 연속인 거고 즉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좌극한인 3f0과 우극한인 af-b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1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4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gx를 완벽하게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극한식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마3 넣으면 여기 빵 뜨고 그럼 절대값에 gt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gt 빼기 gt 0분의 0꼴이 나오네요. 저희 뭐라고 했죠? 루트가 보이는 0분의 0꼴은 무조건 유리화를 하세요. 써야 됩니까? 쓰지 않도록 할게요. 루트가 보이는 0분의 0꼴은 무조건 뭐 해라? 유리화해라. 그래서 유리화 할 건데 저희 저번 시간 기출문제 풀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리화를 저는 저 시크릿은 절대로 손으로 하지 않는다. 머리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어떻게 하는데?
분자는 어차피 부호반대 곱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고, 오케이? 분모는 미리 마이너스 3으로 보낸 다음에, 즉 미리 x값으로 보낸 다음에 곱골을 미리 쪼개라. 이렇게 했죠. 근데 미리 쪼갤 때 주의해야 되는 거, 그 곱골이 0이 아닐 때만 미리 쪼갤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값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시간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편.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건데, 자, 머리로 합시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절대값 gx가 분자가 되잖아요. 분모는 x 플러스 3의 제곱 그대로 있고, 미리 마이너스 3 보내버리면 2배에 대해서 절대값 gt가 되네요. 아, 오케이. 이렇게 되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얘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미리 쪼갤 수 있었잖아요. 그럼 분류를 해야겠네요. 뭐인 경우? gt가 0일 때와 gt가 0이 아닐 때를 분류해야겠다. gt가 0인 경우 분모가 딱 0이 되죠. 딱 0. 그럼 무조건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극한값이 없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무한소와 0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 꼴일 때 얘가 무한소예요. 무한소. 여러분들, 얘 진짜 0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0이야. 진짜 0과 무한대를 곱하면 0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한소일 때만 부정형인 거지, 진짜 0과 무한대 곱하면 딱 0이 맞습니다. 만약에 분모에 진짜 0이 오고 분자에 무한소가 와요? 그럼 얘는 존재하지 않는 꼴이에요. 왜? 분모는 무한소인데 분자가 딱 0이야. 딱 0. 딱 0. 분모가 0인 순간 모순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t가 딱 0이 되는 순간 얘는 x와 관계없는 거니까 어디로 가까이 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값이에요. 그냥 얘를 그 상수로 봐야 돼요. 상수. 만약에 gt가 딱 0인 경우 무조건 분모가 딱 0이 되니까 분모에 0이 들어오는 순간 모순이 돼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t가 0인 순간 무조건 극한값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구분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gt가 0이 아니면 얘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극한값의 수렴 여부는 gt 요 값과 이 상수값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gt가 0이 아니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3의 제곱분의 절대값 gx 요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가 전체 극한식의 수렴 여부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근데 잘 보세요. 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3과 6분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t가 마이너스 3과 6일 때는 존재하지 않고 그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존재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gt가 0이 아닐 때 얘의 수렴 여부가 전체의 수렴 여부인데 얘가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gt가 0이 아닐 때도 극한값이 없죠. 그럼 gt가 0일 때도 극한값 없고 gt가 0이 아닐 때도 극한값이 없으면 존재한다는 이 말이 모순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극한식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구나,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극한식은 무조건 존재해야지만 제외했을 때 존재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gt가 0일 땐 없고 gt가 0이 아닐 땐 있어.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과 6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3과 6이 아닐 때는 0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3과 6일 때는 0이고 제외하고는 gt가 절대로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극한식이 존재한다는 거 먼저 해볼게요. 얘가 존재한대요. 그럼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2개니까 분자 최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죠?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가니까 0보다 작을 때 함수를 관찰해야 되고 0보다 작을 때 최소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2개 있어야 되니까 fx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나머지를 x 마이너스 c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fx식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되면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하면 x 플러스 3 플러스 곱하기 x 마이너스 c라고 하면 요 식이 x 플러스 3의 제곱의 x 마이너스 c가 되고 약분된 다음에 절대값 함수만 남잖아요. 절대값 함수는 어차피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fx식은 요 정도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마이너스 3과 6일 때만 0일 수 있고 gx가 x축 그려볼까요? 여기 0을 기준으로 나뉘고 마이너스 3일 때 0일 수 있고 6일 때 0일 수 있잖아요. 이거 제외하고는 절대로 x축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일 때 이미 만나는 건 확인이에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실근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c가 있어요. 근데 이 실근 c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실근 c가 채택되면 안 됩니다.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3 또는 c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c가 0보다 큰 것도 탈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c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fx가 마이너스 3과 c라는 실근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f의 x 마이너스 b는 b 마이너스 3과 b 플러스 c라는 실근을 가지는 겁니다. 뭐가? f의 x 마이너스 b가. 근데 b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실근으로 채택되는 거죠. 왜냐면 0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얘도 실근으로 채택되죠. 얘보다 크니까.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3과 6을 제외한 실근이 없어야 되는데 0보다 클 때 실근이 2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6 빼고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C가 0보다 커서도 안 되는구나. 0보다 큰 경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이 6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6 제외한 어떤 하나의 값이 더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C가 0보다 큰 것도 안 된다. 그래서 C는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fx식이 완벽하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g6이 0이다 라는 것도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 g6이 0이라는 것은 여기다 6을 넣는 거죠. 6 더하기 a 곱하기 f의 6-b인데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 더하기 a는 양수여서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의 6-b라는 것이 뭐가 된다? 0이 되는구나. 맞죠? f의 6-b가 0인데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3밖에 없으니까 얘가 뭐일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6-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라는 값은 9가 된다라는 것이죠. b가 9가 나왔구나.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제 G4니까 fx 완벽하게 추론되고 b도 추론됐으니까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우리 이용하고자 했던 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3f0인데 f0이란 것은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f0 어딨냐? 0 9죠. 9는 아니야 f0이 9니까 3 곱하기 9는 a 곱하기 f-b인데 b가 9니까 f-9입니다. 마이너스 9를 넣으면 36이네요. 따라서 a 값은 어떻게 되냐?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a가 4분의 3이네요. 그러니까 g4를 구할 건데 g4라는 것은 여기다 밑에 함수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니까 4 더하기 a 4분의 3 곱하기 4 f의 x 마이너스 9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 f 마이너스 5다.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4가 되네요. 이렇게 전개해보면 16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정답은 19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되는 문항이다. 여기서 조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진짜 0과 무한소를 구분해줘라. 진짜 0이 분모에 오는 순간 무조건 모순이 뜬다. 라는 것입니다. 극한값 안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무한소라고 해요. 물론 수렴하는 순간 걔를 진짜 0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수렴이 아니면 미리 쪼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0과 무한소를 구분해야지만 정확하게 극한값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딥하게 물어보는 개념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를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학년도 수능 나형 21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그러니까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함수고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고? 연속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랬을 때 가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gx를 곱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우리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연속인 함수
인 조건을 이용하려면 gx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번 조건을 gx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fx분의 x의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언제만 이렇게 할 수 있죠? fx가 0이 아닌 경우. fx가 0인 경우는 이제 함수값이 존재할 겁니다. 당연히 함수값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fx가 0이 아니면 당연히 0이 연속분의 연속인데 분모가 0이 아닐까 0이 아닌 모든 구간에 대해서 얘는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fx가 0인 x값에서의 연속성이 중요한 거다. 연속성 체크 어떻게 하죠? 극한값과 뭐가 똑같다? 함수값이 똑같다 라는 것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럼 fx가 0인 x값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fx가 0인 x값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만약에 fx가 0인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해볼까요? 0 또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뭐 알파로 가까이 간다 그랬을 때 fx분의 x의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0으로 가죠. 근데 알파가 0 또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닌 상수값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0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무한대 계열로. 그러니까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3이어야만 하지 그거 이외에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fx는 0인 x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0 또는 마이너스 3 밖에 없는 거죠. 뿐이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x라는 인수고 얘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잖아요. 얘만 가지는 경우, 둘 다 가지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만 가져요. fx가. x라는 인수만 가진다 라고 하면 뒤쪽은 인수가 없어야 되니까 이 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큰 2차 함수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쏙 넣어보면 x가 약분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0보다 큰 함수를 그냥 px라고 할까요? px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더 이상 0이 되는 x값이 없으니까 굳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얘 무조건 뭐네? 연속이네.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fx가 x 곱하기 px인데 px가 0보다 큰 경우는 무조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만약에 fx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하나만 가진다라고 하면 뒤에도 또 다른 인수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얘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된다. 이해되시죠?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를 뭐 qx라고 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qx를 쏙 집어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qx분의 x가 되고 얘도 뭐예요? 당연히 연속인 거죠. 더 이상 0이 되는 x값 없으니까. 뒤에 함수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연속이구나. 자, 세 번째. fx가 둘 다 가지는 경우, 둘 다.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k 꼴이 나오죠. 그럼 쏙 넣어보면 x 플러스 k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k일 때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요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x라는 인수 하나,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 하나만 가져야만 된다. 근데 x라는 인수를 가질 때 만약에 두 개 가져도 되지 않아요? 안 되죠. 두 개 가지면 약분하고 하나 더 남는데 안 되는 거죠. 얘도 두 개 가지면 약분하고 분모에 하나 더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꼴인 거예요. x 곱하기 0보다 큰 2차 함수거나 x 플러스 3 곱하기 0보다 큰 2차 함수. 요 두 가지 꼴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하에서 나번 조건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나번 조건 봅시다. 자, g0이 1이래요. 근데 딱 함수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g0 대신에 극한값을 이용합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이 1이구나 라는 거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x니까 gx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죠. fx분의 x의 x 플러스 3 요게 1이구나. 근데 우리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경우 다 해봅시다. 요 x 곱하기 px를 쏙 넣어보면 얘가 약분돼서 px만 남고 결국 p0분의 3이 1이라는 소리고 p0이 뭐구나?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케이스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2번 케이스는 요거죠. 요거 x 플러스 3에 대해서 요거 쏙 넣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qx분의 x가 돼요. 근데 얘 0보다 크죠? 그럼 0 대입하면 0이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탈락. 그러니까 2번 탈락. 아까 3번 탈락이었죠. 그럼 1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맞죠? P0이 3이래요. 그렇다는 것은 x 곱하기 px인데 p0이 3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요 꼴이 되겠다 fx는. 근데 얘가 아까 뭐보다 크다 했죠? 0보다 크다 했으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은 거죠. 즉 a가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 사이가 되겠구나. 맞죠? 그러니까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얘가 한 3.4 정도 되네요. 되나요? 3.4 얘는 마이너스 3.4 이 정도 되네요. 그랬을 때 F1이 자연수래요. 여기다 1을 넣은 값, 즉 A 더하기 4가 자연수래요. 그랬을 때 G2의 최소값. 근데 A도 당연히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A 값에 대해서 다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나오네요. 이해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수값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G2의 최소값이니까 G2는 아까 요 꼴이었죠? 여기 fx 그대로 넣으면 그냥 극한값으로 대체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요렇게 넣고 xx 약분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2 넣어보면 4 더하기 2a 더하기 3이니까 7 더하기 2a가 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2 넣으면 5가 되고, 요거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 얘가 최소이려면 지금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도 양수잖아요. 그러면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래요. 그럼 그때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가장 뭐 해야 된다? 가장 커야지 최소가 나오겠죠. 즉 A가 뭐일 때? 3일 때가 최소고, A 대신 3을 대입해보면 3이 6 더하기 7 하면 13분의 5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좀 여러 번 봤어야 되는 문항이에요. fx가 0인 x값이 연속성을 체크해야 될 대상이란 것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0인 x값이 절대 0과 마이너스 3을 제외한 x값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럼 x 또는 x 플러스 3만 인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얘만 가지는 경우 둘 다 가지는 경우 케이스 분류해서 밑에 조건들 따져가면서 안 되는 것들 지운 다음에 조건식 썼던 그런 문항입니다. 꽤나 어려웠던 문항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함수의 극한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트는 함수의 연속부터 해가지고 쭉 할 게 너무 많죠. 수트는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